안녕하십니까, 이혜란입니다. 오늘 또 그 심주일 목사님을 모시고 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감기 심하게 드셨다면서요? 예, 감기 거의 100% 다 회복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얼굴 좋아하셨어요? 뭐 그랬겠어요. 그놈, 예. 그놈 얼굴이죠. 아니죠. 뭐. 그렇게 큰 좀 병을 앓고 나시면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병을 앓고 있죠. 어느 날인가 이것이 치유가 돼서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목사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예. 지금 엄청난 일을 벌였어요. 뭐 다 생각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러시나? 뭐 저는 다 알고 아는데 있었어요. DJ처럼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일보의 허민 선임 기자님께서 이 기사를 내셨는데, 그 지금 현재 노르웨이 대사를 지내고 있는 박구목 신임 노르웨이 대사가 DJ의 수상 전후 경과를 잘 알고 있고 17년간 노벨위원회와 인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평화 6탄 공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평창 올림픽이 평창 스포츠 게임이 아니라 평양에서 날라온 창녀들의 놀이판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 평양에서 보내준 그 창녀들의 웃음을 팔아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마음의 단계를 완전히 와해시켜서 이 평화의 바람을 불어 넣어서 북한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핵 인질로 스스로 잡혀 들어가서 그 뭐 김정은과의 평화회담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도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뭐 노벨 평화상 뭐 그 이상이 있다면 그 이상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DJ 그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받았죠. 그게 모델일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그게 모델일 거고. 그렇군요. 또 지금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서 그 모델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이상한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고. 지금 뭐 물꼬가 텄다, 뭐 시작이다 이러는데 결국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은 기아의 평양 땅을 밟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까지 갈 것이고, 그러려면 아마 이제 임기도 이제 적지 않게 지나갈 것이 될 것입니다만, 제가 먼저 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가 지금 딱 있는가 하면, 전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나 임기를 짧게 놔두고 북한에 갔댔다. 이것이 가슴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이렇게 저렇게 약속한 것들이 해볼 시간이 없은 거예요. 이 때문에 하루빨리 가서 서로 도장 찍고, 그를 위해서 이제 뭐 말 그대로 뭐 평화라는 미명하에 이제 일을 하려는 그런 구상이 대통령 후보지를 들지 않았습니까? 나는 대통령 되면 평양부터 가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서 껴안든 뭐 물어뜯든 뭐 물고 빨든 그건 뭐 관계가 없는 건데, 그러한 행위들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쇼. 한마디로 쇼. 그 쇼하는 원인이 뭘까요? 이 허민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벨 평화상이 욕심이라서 그럴까요? 그것도 있을 거고요. 뭐 자기 지금 현재 권력자예요. 그 권력자의 향수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향수의 실행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게 정치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분이 이제 두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를 풀어내는 접근법이 DJ와 같다. DJ가 그 이제 접근했던 그 코스와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뭐 그렇죠. DJ 그때도 예. 베를린 선언이라는 걸 내놓고 그렇죠. 한 발자국 이제 그렇죠. 짚었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되자마자 베를린 선언이라는 걸 또 내놨어요. 했죠.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다른 방법은 또 지금 없고요. 창의적인 방법은 이분한테 없어요. 예. 오직 그걸 모델로 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 북한도 그대로 지금 화합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구목 노르웨이 이 신임 대사를 임명을 했는데 이 대사가 한국인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DJ의 최측근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최근 해외 공관전 인사 가운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이 박구목 대사를 임명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 박구목 대사가 91년도에 DJ하고 이제 인연을 맺은 뒤에 계속 이 DJ가 어떻게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지 이걸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서 노벨위원회와 아주 그 끈끈한 인맥을 유지해 왔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저러나 했는데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글쎄 저는 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닙니까? 네. 사실 이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다양한 그 이념들이 존재해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그걸 대변하는 이제 그 정치들이 이제 정당으로 이제 변화돼 가지고 그 정당 정치가 이제 그 정치인데,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싸우고 뭐 이런 과정에 정권을 잡는 정당이 집권당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집권당만 되면 사실 못할 게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렇군요.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야당도 있고 반대 세력도 있기 때문에 다 못할 줄 알았는데 최근 보니까 다 하더라고. 조선노동당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정치 공부를 조금 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군요. 그랬더니 이게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탄생한 공산 독재 국가에서의 정치 방식이더라고 보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조선노동당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다를 게 없죠 뭐. 다를 게 없을 수 없다. 그런데 목사님,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노벨 평화상 꿈꿀 수도 있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평화라는 아주 기초에는 인권이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평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중요하죠. 인권 탄압을 하면서 평화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는 DJ 그분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 노벨 평화상을 이제 그 목표로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경력은 솔직히 말해서 DJ 옆에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 탈북자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노무현 정권 때 비서실장으로 계시면서 북한 인권 유엔 결의에 기권하자고 물어봤잖아요. 북한이 지금도 물어보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정말 살인적인 만행을 당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침묵했고 그쪽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이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해왔기 때문에 지난 5월에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일부 탈북자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당선이 되면 인권 탄압이 예견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여기에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단 망명까지 이제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도 그 내용 조금 아시죠? 저는 뭐 그때 들었고 네. 그 사실을 저는 들으면서 지금 나도 탈북자인데 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은 저는 그때 결심 내린 것이 예. 새로 정권이 들어서는 정권이 어떤 정권이라 하더라도 어떤 정권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셨군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집단망명 불사 대선 앞두고 갈라진 탈북자들 이게 MBC에서 나온 건데 이거 잠깐 보시고 후보가 대통령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망명하겠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정치적으로 갈라진 모습도 있는데 회유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탈북자를 대표하는 단체장 20여 명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북한과 야합하는 정권이 들어선다면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받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의 집단망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후보가 공약에서 밝힌 대로 국정원의 기능을 대폭 약화시키면 탈북자들은 암살이나 납치에 무방비로 노출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2월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청소년 2명을 포함해 가족 20여 명이 보트를 타고 탈북한 적이 있었는데 몇 시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보내진 사건을 상기시켰습니다. 피와 목숨으로 사수하고 찾은 얘네를 말 한마디 마디에 그걸 김정일 정권한테 넘기자고 했는가? 북한 정권의 탈북민들이 명단을 다 넘겨보내면 그 사람 넘겨보낼 거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과 강명덕 경기대 교수 등 탈북자 400여 명이 내일 특정 후보 지지를 표명할 예정이어서 이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게 그대로 나타났네요, 보니까. 그것은 진리예요. 진리군요.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검증된 것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델로 되는 DJ 정권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권이 아닙니까? 그대로 갈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가 몰랐어요?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찍었을까요? 난 다 알고도 찍었을까요? 저는 알고 찍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야 찍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진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요? 지금 그런데 또 하나의 걱정이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탈북 종업원 2016년에 왔나요? 그 사람들이? 탈북 종업원이 12명이 왔잖아요. 여기 이제 왔는데 12명 지금 북송해라고 북한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럼 시전관 요구해 왔죠. 북한은 뭐 납치했다 그러면서 요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납치했다고. 납치했다고 이거를 지금 송환하라고 이번에 또 남북 회담 과정에 이게 이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민감한 시기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산가족 상봉과 연결시켜가지고 이 탈북 종업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가라 말아라 할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가지 말라고 그래도 다 자기들 갔잖아요. 많이 갔잖아요. 또 몇백 명이 갔어요, 북한에. 아니 그런데 북한이 이걸 뭐 보내라고 그러면 절코도 보내겠다. 이게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는 이 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없죠. 자유구주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누가 이리라 저리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세요. 지금 탈북 여종업원 송환을 요구하는 입장을 묻자
청와대가 그러면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 안 나왔나요? 근데 민감한 시기라 지금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항상 생각은 저 북한이 한 대 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탈북자들의 그 인권이나 이런 데 대해서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겠다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진짜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야 될 일입니다. 이거 웃기는 짓, 코미디죠 이거야말로. 제가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이 많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가요 진짜? 저도 몰라요.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많대요. 근데 그분들이 DJ 때, 전 노무현 대통령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이 세 정권의 대북 정치를 지금까지 체험하면서 과연 이것이 뭐 한반도 통일을 위한 것이었나?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 한민족으로서 정말 서로 정말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이상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초배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체험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느끼고 보고 정말 판단한 데 의하면 그것이 아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신 차릴 때가 왔고 그런 정확한 실천이 주는 정말 그 진리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일 노벨 평화상을 이제 뭐 추천하고 받는다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두드려야 돼요. 민주주의 국가가 그거 아닙니까? 노벨 평화상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느냐? 우리 국민들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예? 그래서 나는 그 지금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십시오. 2007년 2월 8일에 그러니까 어린이 2명을 포함해서 13살, 12살이었나 이렇게 어린이 2명을 포함해서 22명이 그 배를 타고 여기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려보내서 지금 물어보니까 북한의 그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채용당했다고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네, 채용당했는데 그 사람들을 돌려보낼 당시에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지를 돌려보내서 죽게 한 것도 살인자와 똑같은 거죠. 이런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살인자 김정일을 만난 그 이유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떳떳하게 노벨 평화상을 말할 수 없는 게 이 나라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또 김정은 이 깡패, 국제 깡패, 평화를 위협하는 이런 망나니, 이런 악당하고 뭐 썸씽을 해가지고 또 탈북자 여정원분들 자유를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 주겠다는 어떤 뒷거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정은에게 잘 보여서 노벨 평화상을 받겠다는 그런 언감생심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의리의 인격이 짓밟히는 거고 인권이 짓밟히는 거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이거는 무슨 깡패, 삼류 이런 악당 집단이랑 똑같은 나라로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북한의 실상을 지금 언론도 정치권도 절대 알리지 않아요. 그죠? 요즘에 살짝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써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책도 지금 하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애국가에서 신앙이 고역됐어요. 하나님이 보아서 대한민국 만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만큼 우리는 정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6.25 때도 살려준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라고 확실하게 믿고 저는 지금 목회 활동의 방향을 거기에다가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창 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이라고 이렇게 미화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눈속임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엄청 고생했는데 그거를 다 평양에 갖다 바쳐서 지금 일각에서는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아니라 평양 올림픽으로 지금 전락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지금 평화의 올림픽이라는 것이 올림픽 정신에 그건 부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평화의 올림픽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것은 북한의 평화의 논리는 총창 위에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총창 위에. 그래서 핵무기 위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핵무기 미사일 위에 평화가 있다는 그 논리와 같은 거예요. 네. 그 논리와 같은 겁니다. 네. 이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올림픽에 관심이 있다면 네. 핵을 포기해라, 미사일을 쏘지 마라, 포기해라. 네. 그런 조건으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으며 또 올림픽 정신에서 참가 대상이 된다면 참가를 하되 뭐 기타 태권도단이요, 무슨 단이요, 무슨 뭐 창관단이요, 그것들은 왜 없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것들은 뭐 때문에 없니까? 아니 그것들 다 저는 뭐 때문에 오는 걸 미인계잖아요, 미인계들. 저는 뭐 때문에 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거 왜 오는 거예요? 네. 나만 다른 거 정치인들의 없어요. 하룻밤을 기쁘게 해주려고 오는 겁니까? 이번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 우리가 돈 내서 우리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우리가 태워주고 우리가 다 데려오고 네. 다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은 정말 몇만 명을 내려보내도 우리가 지금 담당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판에 북한의 그 정치 이념, 북한의 우상숭배, 북한의 그 사회주의, 소위 사회주의 제도의 그 우월성, 이런 것들을 이제 백방으로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지금 퍼붓겠다는 거예요. 사상전환에 내려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거 뭐 설명해도 이게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는 사람 있죠. 그래요? 예. 바보죠, 멍충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DJ 정부, 전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세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체험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소위 소수 있겠지만 예.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저건 뭐 또 지금까지 우리가 대화를 안 했나? 지금까지 의원단이 안 왔댔나? 지금까지 서로 뭐 예술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가 또 얼마나 퍼졌나?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 그러니까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오히려 북한의 핵은 더 강화됐고 완성된 단계에 지금 와 있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젠 우리 국민들도 야 이건 뭐 이게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 난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노벨 평화상을 꿈꿀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만 쫓아가 보니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꿈꾸신다면 탈북자들을 중국에서 강제 송환하지 않도록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고,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들을 너의 상태에서 해방해라, 이거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끌려가가지고 쫄쫄쫄 매는 게 아니라, 운전자로는 말했잖아요. 운전자가 뭡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가라는 데로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좌로 하면 좌로 하고 우로 하면 우로 그러니까 하고. 김정은의 자동차에서 내리치든지 그 뭐 그렇게 하셔야지. 김정은의 자동차에 올라타가지고 노벨 평화상이나 하나 타볼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국가와 민족 앞에, 정말 이 전 세계 앞에, 미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역적죄를 짓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기록될 겁니다. 기록되겠죠.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정부가 어디를 가나 주시해야 됩니다. 마침 목사님,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미국에 계시는 탈북자 한 분이 연락이 왔는데, 미국의 그 정치인 중에서 탈북자들이 지금 이렇게 뭐 12명 뭐 강제 송환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거기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왔지만 탈북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에 공식적으로 망명을 받아주는 그런 법안을 발의한대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게 많이 좀 협조해달라고 하겠다고. 그거야 뭐 얼마든지.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다시
대한민국 땅을 등지고 해외로 떠돌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도록 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아무리 주사파 정부라 그래도 그 짓은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자유를 찾아온. 아니 지금 정부는 말끝마다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은 무슨 사람 중심이 주체사상 중심이지. 예, 주체사상의 기본 근본 그 요구가 사람 중심이에요. 그렇군요. 예, 뭐 저 주체사상을 신봉하던 분들이 정부에 앉았으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외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사람하면 어떤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가 사람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체적인 혁명가죠. 주체적인 혁명가. 그런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 계급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탈북자인 경우에는 북한 정부가 말하는 대로 배신자, 변절자 이런 입장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 아닌 거군요. 그럼요. 사람 중심에 멋디가죠 우리는. 그렇군요. 네. 우리 사람 중심 아니에요. 네. 우리는 뭐예요? 벌레예요? 그건 뭐 완전히 정치하는 사람들의 도구로 되는 것밖에 없죠. 노벨 평화상 받으려면 우리를 벌레라 그러면 안 돼요. 노벨 평화상이 그게 그렇게 사람 중심만. 아니 뭐 우리 대한민국법에 저 북한 땅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땅으로 되어 있다면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 땅에서 자기 나라 땅에 완 거예요. 거주 이동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네네네. 그래서 여기 완 거예요. 근데 이걸 떠보내갔다면 이거는 뭐 북한 노동당하고 꼭 같은 거죠. 근데 왜 안 보내면 안 보낸다고 확실하게 말을 해야지. 그 왜 시기가 민감하긴 뭘 민감해요. 민감하다고 할 소리 못하고 그렇게 질질 끌어다니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탈북자들은 또다시 망명, 집단 망명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거 거는 거 시동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뭐 고맙게도 미국인들이 저희들을 걱정해서 그런 법안을 추진해 주신다고 하시니 저희들은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미국이 우리를 망명을 받아줄 거다 생각을 하니까 싸우기가 쉬워지는 거 있죠. 그러면 탈북자가 아니라 탈미국자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이 정보는요 이런 정책이 괜찮아요. 이런 정보는 북한 인민들한테도 다 닿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계시는 추진하시는 그분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자유진영을 우리가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더욱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